야구 김영준입니다. 오타니 포스팅이 시작되자 볼티모, 마이애미, 클리브랜드를 제외한 27팀이 영입에 도전합니다. 볼티모 댄 듀켓 단장은 라디오에 나가 포스팅을 하지 않는 건 철학적인 이유라는 이상한 말을 했고, 지터가 막 실권을 잡은 마이애미는 보너스 머니를 양키스에게 팔았으며, 클리브랜드는 우리에게 올 일은 없다고 생각해 $10,000만 남겨놓고 보너스 머니를 모두 썼습니다. 텍사스, 양키스, 미네소타는 쓸 수 있는 보너스 머니가 $300만 이상인 팀들이었습니다. 데릭 팔비 사장, 테드 레빈 단장의 첫 시즌에 100패 이듬해 PS 진출에 성공한 역대 최초의 팀이 된 미네소타는 다르비쉬와 오타니를 모두 영입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한편 에인절스는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겨우 $231만 만듭니다. 오타니와 면접 기회를 얻은 7팀은 AL의 텍사스, 시애틀, 에인절스, NL의 다저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컵스였습니다. 명단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르비슈를 데려갔던 텍사스와 오타니가 가장 존경하는 이치로를 품었던 시애틀의 2파전으로 생각했지만, 승자는 투타 겸업에 대해 가장 확실한 보장을 한 에인절스였습니다. 첫 3년간 어려움을 겪은 오타니는 2021년부터 질주를 시작합니다. 투수로 9승을 따내고 46개 홈런으로 ML 3위에 오른 오타니는 2022년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홈런과 세 번째로 많은 삼진을 잡아냅니다. 9이닝당 11.9개의 삼진은 AL 1위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규정 이닝, 규정 타석을 달성하고 역대 최초로 자신의 소속팀에서 가장 많은 타석에 나서면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오타니는 저지에게 밀려 MVP 2위를 하지만 사이영 4위에 오릅니다. 2023년 오타니는 드디어 홈런왕이 됐고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MVP가 됩니다. 두 번의 만장일치 MVP는 총 7번을 수상한 본즈도 하지 못한 역대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올해는 투타 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MVP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오타니는 54홈런, 59도루라는 충격적인 기록과 함께 세 번째 만장일치 MVP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기자들에게서 린도어 지지가 나오거나 지명타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퍼런스는 9.2대 7.0, 팬그래프는 9.1대 7.8로 승리 기여도에서 린도어보다 월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명타자 MVP가 없었던 건 지명타자는 수비를 하지 않아 팀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었지만, 오타니는 승리 기여도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결혼과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인생의 목표 두 가지를 이뤘습니다. 오타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감독님이 시켜 동기생들과 만다라트를 작성합니다. 오타니의 모교는 이를 야구부 기숙사 복도에 걸어놓고 있다가 운영 자금으로 쓰기 위해 16억 원에 팔았습니다. 오타니는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인생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이때는 졸업하자마자 메이저리그로 건너가 투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귀엽게 느껴지는 오타니의 인생 계획을 살펴보면 19세 영어 통달, 트리플 A 입성, 20세 메이저리그 승격, 연봉 $1,300만, 고등학생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의 연봉 체계를 몰랐을 것이고 다르비쉬의 6년 $6천만 기준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21세 선발진 합류 16승 달성, 22세 사이영상 수상, 23세 WBC 일본 대표, 24세 노이트 노런 25승 달성, 25세 세계 최고 구속 175 달성, 26세 월드시리즈 우승, 결혼, 27세 MVP 수상으로 계획보다 1년 빨리 MVP를 따냈으며, 부상으로 첫 WBC를 놓치지만 28세 시즌이 열린 대회에 출전해 최고 구속, 최고 타구 속도, 최고 비거리 홈런으로 일본의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3년이 늦어지긴 했지만 오타니의 계획대로 결혼과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같은 해에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투수에만 맞춰져 있는 계획은 은퇴할 때까지 3번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3번의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고 36세 시즌에 탈삼진 신기록을 세우며 40세 시즌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노히터를 달성하고 은퇴한다는 낭만으로 마무리됩니다. 오타니는 자신의 계획표를 뛰어넘어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바꿨고 어너더 레벨의 수입을 올리는 선수가 됐습니다. 올해 연봉 7천만 달러에 스폰서 수입 1억 달러로 1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오타니는 4천만 달러 연봉과 스폰서 수입 600만 달러로 4,600만 달러를 기록한 2위 저지에 3배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보라스 측의 언플인지 실제 시장가인지 6억 달러를 넘어 7억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소토는 올해 스폰서 수입이 300만 달러입니다. 오타니의 인생 계획에서 투수에 전념하지 않았기도 하고 놀란 라이언의 통산 5,714삼진과 단일 시즌 383삼진이 전념했더라도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본다면 남은 건 두 가지, 사이영과 노히트 노런입니다. 데뷔 두 번째 등판에서 7회 1사까지 퍼펙트를 냈으며 통산 피안타율 1할 9푼 8리가 같은 기간 45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 디그롬과 글래스나우 다음인 오타니는 투수로 달성하는 히포더 사이클과 함께 노히터 도전의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더 많은 월드시리즈 우승이겠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 취미이자 즐거움이라고 말한 오타니의 개인적인 다음 목표는 사이영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일본 선수들은 이치로와 오타니가 리그 MVP, 마치 히데키가 월드시리즈 MVP를 따냈지만 사이영은 아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최고 투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다르비슈조차 2위 2번에 그쳤습니다. 오타니의 사이영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022년을 재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양리그의 사이영 수상자는 각 리그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타릭 스쿠볼과 크리스 세일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수상자가 될 세일의 경우 29경기 177.2이닝 225K 18승 3패 2.38로 오타니가 2022년에 기록한 28경기 166이닝 219K 15승 9패 2.33과 거의 같은 기록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투수로 올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2022년 오타니와 올해 세일이 같습니다. 만약 오타니가 2022년처럼 던지면서 다저스의 강력한 전력으로 인해 승리를 더 많이 챙기기만 한다면 트리플 크라운에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바시아는 양키스에 입단하면서 자신은 5인 로테이션이 아니라 5일 로테이션을 돌고 싶다고 했고 3년 연속 230이닝을 넘게 던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팀의 에이스들조차 휴식일을 최대한 부여받으면서 5.5인 로테이션을 돌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다저스의 다른 선발들과 6인 로테이션을 돌게 될 오타니는 다른 에이스들과의 이닝 차이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에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내년 3월 18일 도쿄에서 열리는 개막전까지 충분한 회복 시간이 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어깨를 다치긴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왼쪽 어깨였습니다. 관건은 다저스가 PS를 위해 정규 시즌 관리를 원하고 있고 특히 오타니는 팔꿈치 수술에서 복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닝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오너십 또는 사장이 교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오타니는 다저스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투수 복귀 첫 해는 무리하지 않고 이듬해인 내후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59개의 도루를 기록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통념으로 오타니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 쓸데없는 일일 겁니다. 과연 오타니는 투타 겸업을 하면서 사이영까지 따내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서 더 할 것만 같은 오타니입니다. 양키스와 9년 계약을 맺으면서 5년 후 옵트아웃을 넣었던 게리 콜은 옵트아웃을 행사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옵트아웃을 하면 곧바로 FA 신분을 얻지만 콜은 양키스가 1년 계약을 추가해 옵트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양키스가 옵트인을 하면
콜의 계약은 9년 3억 2,400만 달러에서 10년 3억 6천만 달러로 바뀌어 다시 야마모토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편 콜은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베이스 커버를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 직접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800만 달러 상호 옵션이 있었던 김하성은 옵션 행사를 거절했습니다. 김하성이 옵션을 행사했더라도 샌디에고가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김하성은 완전한 FA가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